예, 안녕하십니까. 9월 24일 CNG 방송, 조영식입니다. 오늘은 피플 시간으로, 립스 시스템의 정준회 이사님을 모시고 3D CAD의 모든 것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여기 이 시간에 나와주신 정 이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준혜입니다. 예, 오늘 사실은 제목이 CAD는 CAD가 아니다. 좀 오늘 재밌을 것 같은데 제가 간단하게 제가 정준희 기술이사님의 캐리어에 대해서 한번 좀 제가 물어보려고 합니다. 이분은 현장에서 CA와 CAD뿐만 아니라 설계 이런 부분에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시기 때문에 이 전반적인 질문을 많이 해주셨으면 오늘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정 이사님은 지금 솔리드웍 쪽에 일하고 계시지만 백그라운드가 아이디얼스부터 PTC에 까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모든 질문들 해주셨으면 충분하게 좋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 이사님 간단하게 본인이 좀 캐리어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좀 얘기를 해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웹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고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현재 웹스 시스템에서 기술이사로 일을 하고 있고요. 웹스 시스템은 국내 솔리드웍을 공급하는 리셀러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 회사에서 일을 시작한 거는 5년 정도 되고요. 실제 그전에는 제가 LG에서 88년에 처음 입사를 해서 LG에 한 11년 가까이 제가 일을 했고, 그 이후에 제가 제 개인 사업, 조그만 중소업체에서 설계 팀장으로서 제가 좀 활동을 하다가 웹스 시스템에 5년 전에 입사를 해서 지금 기술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목차를 보시면은 이제 단순하게 CAD가 아니라 프로세스 개선, 제품 설계의 경우에 예수와 설계 선택, 굉장히 유익한 CAD의 달인일 뿐만 아니라 설계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좋은 정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목차를 보시고요.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그때그때 질문이 있으시면은 쪽지를 보내주시면은 나중에 질문을 종합하고 오늘 상품도 상당히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계속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시죠. 프로세스 개선과 효율성이라는 것들이 무엇이죠? 예, 자료에 있는 것처럼 이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서 효율성을 높여야 된다 하는 거는 많은 학자들 또는 시스템 공학자들 또는 또 이런 프로덕트를 제공하는 여러 회사들이 늘 하는 얘기이긴 하지만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 측면에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서 효율성을 올리자는 것은 근본적으로 같은 거고 이 효율을 올리는 문제도 단순히 효율만 올려서는 안 되고 제품 가치를 상승을 시키는 거를 올려야 되는 겁니다. 단순히 개선 프로세스를 단축시키는 거는 때로는 의미 없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치라고 하는 측면을 보게 되면 제품 가치를 제가 여기 써놓은 대로 기능 대비 비용 이렇게 써놨습니다. 가치를 올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비용을 줄이고 기능을 올리면 가장 최적의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산업세계에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문 것 같습니다. 비용을 줄이고 기능을 올리는 경우는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제가 세 가지 경우에서 지금 빼놨고요. 그리고 가치를 올리는 모든 활동을 하려고 보면 기능은 그대로 두고 비용을 줄이든지 비용은 증가시키지 않고 가치를 높이든지
아니면 제 세 번째 방법, 비록 비용을 더 추가하지만 추가한 비용보다도 더 높은 가치를 올려서 가치를 올리든지 이런 세 가지 활동을 통해서 가치를 올리게 되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90년대 또 80년대 기업들이 많이 한 게 뭐냐면 기능을 그대로 두고 비용을 줄이는 겁니다. 예. 그런 활동을 많이 해서 생산성, 비용 절감, 원가 절감 활동 이런 걸 많이 했는데요. 지금은 그런 것보다는 비용이 주로 좀 추가되더라도 투자를 하고 투자 대비 더 높은 효과를 가져오는 그런 활동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좀 공격적인 거네요. 수비적인 거보다는. 네. 다음은 개발 프로세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해주시죠. 이 개발 프로세스는 설계 생산하시는 분들이면 다 아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품 기획에서부터 설계, 개발, 생산, 출고 그 밑에 각각 활동에 대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제가 써놨는데요. 이 내가 쓰는 내용은 제 개인적인 사견은 아니고 한국산업경영시스템학회에 나온 자료를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이게 빨간 줄로 있는 내용은 뭐냐면 에라 코렉션 코스트가 되겠습니다. 초기에 잘못된 걸 고치는 코스트는 아주 적죠. 하지만 출고가 넘어가게 되면 잘못된 시스템을 고치는 거는 잘못된 제품을 다시 고쳐준다는 건 엄청난 비용이 들게 되겠습니다. 이 최악이 리콜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예. 최근에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랑 다르게 선진국에 이제 진입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많은 활동이 있게 되고 소비자 단체들이 많은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기업에서 제품만 출하하고 사후 관리를 이제 신경을 안 쓰는 그런 80년대, 70년대하고는 좀 다른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든 가전제품이든 잘못된 제품을 때로 기업에서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리콜하는 경우도 요즘에 심심찮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점점 엔지니어들의 그 책임감이 좀 커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품만 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제품에 대해서 제품이 완전히 시장에 사라질 때까지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고 있기 때문에 제품을 설계하는 설계자의 역할이라는 것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부터 좀 CAD에 대한 3D CAD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설명을 해주시죠. 이건 제가 예제로 하나 갖고 왔습니다. 이게 3D CAD 예제로 되어 있고, 이거는 자동차의 스티어링 블라켓 구조물을 설계하는 예제를 해놨는데, 어떤 구조물이든 그 구조물이 갖는 기능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근데 CAD 설계자들이 보면 이 구조가 기능을 하게끔 구조적인 문제만 일단 설계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툴을 3D를 하든 2D로 그리든 구조적으로 여기 이 기능이 동작하게끔 물건을 장착을 하고 끝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지만 실제 현업에서 이 제품이 갖는 리퀘어먼트는 제가 쓰는 대로 이렇게 많은 게 있죠. 이 부품의 스티어링 블라켓이 갖는 것은 맥시멈 허용 능력이 200MPa 이상은 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웨이트는 최대한 줄여달라. 웨이트 문제로 줄이는 문제는 생산 코스트하고도 관련이 되고 자동차 부품이기 때문에 연비하고도 관련이 되겠습니다. 무조건 안전성을 위해서 무겁게 만들면 코스트도 올라가고 연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추세상 꼭 웨이트를 줄이는 것도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제품이 언제까지 쓸 수 있느냐, 수명 문제 이런 것까지 같이 고려를 해야 되는 게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한다면 상당히 설계자들이 골치가 아픈겠습니다,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품을 띄워놓고 보면 제가 화면에 보이는 대로 지금 해석을 해놓은 상황인데요. 앞에 있는 리퀘어먼트 사항에 대해서 해석을 해서 돌려보면 스트레스 부포가 이렇게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조차도 사실은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이렇게 설계를 했을 때 설계자의 선택이라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만일에 이렇게 해석을 하고 나서 결과를 보고 해석한 입장에서 앞에 말한 조건이 만족이 되면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 설계를 그대로 써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경영층에서 요구한 사항은 뭐냐면 제품의 무게를 줄여달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이대로 쓰는 게 아니라 리퀘어먼트가 맞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무게를 단축시켜달라. 이런 요구사항이 있었다는 거죠. 만족이 되면 쓸 수 있는 부품이지만 무게를 줄이자 그러면 상황이 많이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설계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장편 디자인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앞쪽 예제가 사실은 첫 번째 시수가 앞에서 말한 모든 설계 리퀘어먼트를 다 만족을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쓸 수 있는 부품이죠. 하지만 설계를 바꿀 때 여기에서 바꿀 수 있는 설계 변수는 화면에 보이는 세 가지 변수라고만 가정을 해보죠. 실제로는 이 모델의 모양을 바꾸는 설계 변수는 이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세 가지라고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모양을 바꿔서 내가 설계를 바꿔야 된다면 디자이너가 조합할 수 있는 조합수는 엄청난 양이 됩니다. 한 치수가 10가지가 가동할 수 있고, 그러면 각각이 3개의 변수가 있다 그러면 전체를 조합하게 되면 1000가지 경우수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1000가지 경우수의 모델을 다 만들어서 이 모델을 직접 해석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 테스팅을 해야 된다 그러면 설계자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 굉장히 처음부터 이 CA 같은 냄새가 많이 나는데, 실질적으로 이 CAD를 사용해서 이렇게 설계를 할 때 이런 것들이 현업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까? 지금 CAD, 3D CAD를 공급하는 여러 밴드들은 네. CA 방향이 CA 자체가 아니라 CAD 베이스로 발전을 해야 된다는 게 커다란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을 많이 공급을 하고 있고, 직접 설계자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작업을 쉽게 처리할 수 있게끔 많은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최종 마무리된 해석 모델에 대해서, 프리퀀시 모델에 대해서 지금 모두 테스팅을 해놓은 결과가 되겠습니다. 1차 모드가 2648이니까 리퀘어먼트에 1Hz에서 400Hz 이상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리퀘어먼트를 만족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정 이사님도 CA 쪽에 팀장까지 하셨는데, 이런 정도의 기능은 한 10년 전에는 굉장히 고가의 CA 소프트웨어에서만 가능했는데, 지금은 이제 미드레인지 CAD도 이런 기능들을 다 갖추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예제를 직접 데모로 제가 보여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CAD 내에서 지금 이 작업을 하는데, 불과 한 1시간 이내에 모든 작업을 끝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손쉬운 작업이 되겠어요. 오늘 CAD 중심으로 일을 해왔던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정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저도 CAD와 CA 따로따로 주로 많이 했는데, 이럴 정도로 이렇게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합쳐졌다고는 좀 믿기 어려울 정도인데, 이건 뭡니까? 이거는 처음에 아까 해석을 할 때 구속 조건이라는 걸 제가 썼는데, 여기는 구속 조건을 바꾸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해석을 할 때는 뒤쪽 브라켓을 고정단으로 하고 핀이 들어갔다는 조건인데, 그건 해석을 편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고요. 사실은 실질적인 거는 실제 모델은 여기에 볼트가 들어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볼트 광경이나 볼트가 조여지는 조건에 따라서 사실은 결과가 달라지겠죠. 그렇게 해석을 하면 너무 많이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앞쪽에서 트렌드를 추구할 때는 좀 단순화된 방법으로 전체 트렌드를 추구를 하고, 최종 마무리된 모양에 대해서는 디테일한 해석을 좀 더 시간을 들여서 하자는 의미로 제가 써봤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정 이사님이 자기가 일에 대해서 어떤 때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으셨습니까? 자기가 현업에 있을 때입니까? 아니면 웹 시스템에 조인을 해서입니까? 이게 자기가 설계를 할 때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예,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을 드리자면요. 제가 CA 담당 팀장으로서 제가 LG에 있을 때는
제품을 제가 직접 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제품을 설계하는 전업부서에서 저한테 많은 요구사항이 왔었습니다. 이거 실험하기가 어려우니까 해석으로 좀 경향을 찾아달라. 그런 요구를 받아서 제가 많이 하게 됐었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길었다는 게 문제였죠, 일반적으로. 제가 보통 리퀘어먼트를 받고 다시 재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보통 늦어도 한 달 정도, 더 긴 거는 뭐 두세 달이 걸리는 그런 프로젝트가 상당히 많았는데 결과적으로 현업부서랑 저랑 커다란 괴리가 있었죠. 그래서 끊임없이 제가 생각할 때는 CAD 시스템 내에서 디자이너가 빨리빨리 할 수 있으면 가장 아이디얼하다. 가장 좋은 방향이다라고 이제 많은 생각은 있었지만 과거 시스템들은 사실 그런 환경을 주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올해가 지금 2008년도 정도 됐는데 이 3D CAD CA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2000년도 들어서 비약적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고 설계자들이 이런 거를 접근할 수 있게끔 충분한 환경이 지금 주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많이 얘기를 해봤는데, 그럼 3D 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3D를 담당자들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거 완전히, 우리가 굉장히 이거 3D 아니냐, 이것만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한다 그러면 굉장히 힘들지 않냐. 거기에 대해서의 이렇게 현업에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나실 거 아니에요. 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해결책은 좀 없는지. 네, 그렇습니다. 결국 설계를 하는 사람이 이런 업무까지 하게 되면 일이 더 추가되는 게 아니냐. 이런 업무까지. 단기적인 시각에서 보면 그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전체 프로세서 관점에서 보면 디자이너가 제품을 옵티마이징 하는 문제가 전체 프로세스는 줄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투입하는 시간은 훨씬 더 많이 들어가겠지만 이 결과를 가지고 물건을 생산했을 때는 붓단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가 되기 때문에 결국 디자이너가 하는 일들이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3D CAD를 1990년 말에 막 들어올 때 많은 엔지니어들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3D 오면 편해지지 않겠나. 근데 이거 편해지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일이 더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벤더의 입장이나 이런 경험, 팀장이었던 분들은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실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거 제가 컨설팅을 나가던 프로덕트 공급하는 입장에서 유저를 만나도 끊임없이 받는 질문이 그 질문입니다. 말을 할 때는 3D를 도입을 하면 모든 것이 되고 모든 것이 빨라진다고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은 거 아니냐 하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 얘기의 답은 사실이 그렇습니다. 3D를 도입을 한다고 해서 모든 게 빨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3D는 사실 2D보다 외우기에 절대 쉬운 툴은 아니고 안정화시키는 데도 쉬운 툴은 아닙니다. 예, 오늘 굉장히 좋은 지식을 많이 가지신 분을 모신 것 같아요. 사실은 여러분들 CAD를 하고 있지만 저도 생각이 많습니다. CAD와 CA의 지식이 합쳐져야지만 정말로 진정한 엔지니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굉장히 아주 정확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굉장히 좋은 이번에 그림 중에 좀 꽃 같은 그림인데 잘 들어주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요 그림을 제가 잠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CAD를 이용한 설계는 1960년대에 벌써 시작이 됐습니다. 초보적인 단계였겠지만 많이 발전을 했고 80년대 들어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오토캐드, 2D CAD 쓰는 사람 중에 지금 오토캐드를 안 쓰는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모든 사람이 오토캐드를 지금 쓰고 있고 그 이전에 드래프트라고 하는 종이를 갖다 놓고 실제 그리는 그런 사람이 상당 부분 있었고 84년도에 오토캐드가 나왔지만 2000년도 초까지도 오토캐드로 전환되지 않고 드래프트를 놓고 끊임없이 설계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부분 오토캐드 시스템으로 넘어갔고요.
3D CAD도 끊임없이 발전을 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었죠. 가티아, 프로 엔지니어, 유니그래픽스 등등 아주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지금 현존에서도 지금 많이 쓰고 있는 프로 엔지니어 같은 경우가 90년도에 처음 출시된 CAD가 되겠는데, 이 프로 엔지니어 CAD가 개념적으로 아주 획기적인 개념을 발표를 했습니다. 파라메트릭 프로그래밍, 파라메트릭 기법을 이용한 CAD 시스템을 도입을 했고, 변수에 의해서 모델이 변경되는, 단지 형상 맞추고 하는 게 아니고 변수를 가지고 모양을 변경할 수 있다는 CAD 테크닉을 3D에 처음으로 도입을 하였죠. 그 테크닉이 지금은 많이 보편화돼서 기존에 있는 모든 CAD 시스템은 이 테크닉을 전부 다 구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좀 궁금한 게 2001년부터 2005년, 그 다음은 뭘까요? 앞으로는. 예, 그래서 2000년도로 넘어가게 되면 기존의 메이저 CAD 공급사들이 CAD 시스템에 CA를 같이 병합하는 과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해석 프로그램은 해석 프로그램대로 따로 가고 CAD 시스템은 CAD 시스템이 따로 갔습니다. 하지만 2000년도가 되면서부터 메이저 CAD 회사가 직접 해석 솔루션을 CAD 베이스로 공급해서 디자이너가 실제 사용할 수 있는 CA 해석 툴을 많이 공급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여기서 중요한 관점은 뭐냐면 90년도 후반부터 나오기 시작한 파라메트릭 기법이 해석 기법에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들으시는 분들은 오해가 있을지 모르는데, CAD에서 CA를 한다고 해서 CA의 모든 영역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CA 본연의 전문 또 CA의 롤이 있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설계 엔지니어링 부분에서의 그 해석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거는 또. 네, 요건 뭐 간단한 예제를 제가 갖고 왔습니다. 네. CAD 내에서 직접 옵티마이제이션을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두 가지 경우 다 설계 변수가, 가변 가능한 설계 변수가 4개에서 5개 정도 됩니다. 이 경우도 CAD 유저가 일일이 파라메터를 바꿔서 해석을 해서 결과를 검증을 하게 되면 어디까지 어떻게 바꿔야 될지, 또는 경우의 수가 몇백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CAD 베이스 해석 툴에서 제공하는 공급 중에 가장 중요한 모듈이 최적화 예제가 되겠습니다. 최적화 솔루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변수를 제어를 해주게 되면 사람이 하지 않아도 모든 파라미터를 시스템이 추적을 해서 베스트한 경우를 찾아주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 3D CAD와 이제 여러 가지 통합에 대해서 그림인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시죠. 예. 그래서 2000년도 들어서부터 이제 CAD의 발전 방향이 디자인, 원래 CAD라고 하는 의미도 그 용어 그대로 컴퓨터 에이디드 디자인입니다. 드로잉이 아니고 디자인이기 때문에 설계에 집중을 하자는 의미지, 설계를 도와주는 여러 가지 어떤 어시스트적인 여러 가지를 적용하는 거지, 도면을 빨리 그리기 위한 것을 지원하는 기능은 아니라는 뜻이죠. 원래 그 CAD 도입 의미를 봐도. 과거에는 하지만 그 모든 게 지원됐다고 볼 수는 없고, 지금 이 시점에 오게 되면 3D CAD가 되고 해석이 도입됨으로 해서 디자이너가 설계에 집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어떤? 네, 그래서 환경이 지금 급격히 변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그 해석에 대한 어떤 메인도 지금 개념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 해석이라고 하는 거는 해석을 한번 해서 이 물건이 이 상태에서 이상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개념에서 많이 접근을 했는데, 지금은 디자인 단계에서 어떤 게 베스트하냐, 베스트한 디자이너를 검토하는 용어로 많이 이제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해석 전문가만이 쓰는 툴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설계 전문가들도 얼마든지 해석을 쓸 수 있다, 이런 게 되고, 그 범위도 뭐 우주항공이나 비행기, 그 다음에 그 자동차 쪽에서만 주로 많이 해석이 많이 운용되는데, 일반 기계 산업 분야에서도 해석 툴이 광범위하게 지금 사용이 되고 있고, 이런 기술을 국내 유저들도
많이 지금 도입을 했으면 하는 이제 바람이 있어가지고 써놨습니다. 예. 그래서 해석 트렌드를 제가 써놨습니다. 여전히 전문가된 해석 툴은 지금도 존재를 하고 전문가 그룹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전문가 그룹의 과거에서는 해석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펠더 다이고노시스에 많이 썼죠. 어디가 문제가 있을 거냐 없을 거냐. 용도가 이제 그런 용도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디자이너가 어떤 게 가장 좋은 디자이너냐, 디자인 설계냐는 것을 검토용으로 많이 써야 된다는 거고요. 실제 디자이너가 충분히 쓸 수 있게끔 환경을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밑에 장표를 봐도 우주항공, 자동차 분야뿐만 아니고 일반 머시너리 분야 쪽에도 상당 부분 지금 해석을 도입을 해서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에 보니까 무슨 신발이나 뭐 이런 컨슈머 굿도 많이 좀 이제 사용이 되고 소프트웨어 가격도 떨어지면 그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게 될 것 같은데요. 예. 거기 지금 주로 지금 웹 시스템은 주로 제조업 쪽의 주로 고객들인가요? 네, 저희 고객 그룹을 보게 되면 대기업은 아까부터 이제 해석이나 캐드를 써왔기 때문에 저희 그룹에 많지 않고요. 메인 그룹을 보면 중소업체, 일반 기계 가공, 반도체 업체 이런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다음에 좀 넘어가서 요새 이제 그 이슈가 요런 거거든요. 업프론팅 디자인 어널리시스라고 그래가지고 요게 요새 많이 이슈가 되는데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여기 보시면 해석을 프로세스에 사용돼야 된다는 거는 벌써 20년, 30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라 웬만한 설계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회사들은 현재 해석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지만 이 과정을 보게 되면 디자인을 하고 디자인 검증을 하기 위해서 다시 해석 그룹으로 넘기게 됩니다. 결과를 받아서 또다시 디자인을 바꾸면 다시 해석으로 보내줍니다. 만들어서 테스팅을 하진 않지만 이 과정도 데이터가 서로 넘어다녀야 되기 때문에 또 일하는 사람이 틀리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이 과정을 여러 사람이 나눠서 하는 게 아니고 제품을 디자인한 디자이너가 직접 할 수 있다면, 직접 해석을 할 수 있다면 디자이너가 모양을 만든 다음에 데이터를 보내지 않고 바로 해석을 수행하게 되면 동시에 진행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시간을 앞쪽에 많은 시간을 투입하지만 또 전체 프로세스 자체가 상당히 줄기 때문에 타임 쪽에서 상당한 보존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타임이 세이빙이 되고 앞에 부분에 주로 업프론팅을 하면 제품의 가격 결정이 초기에 주로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게 요새 엔지니어링의 모든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러면은, 요걸 말씀해 주시죠, 어나리시스. 예. CA를 정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느냐. 단편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제가 예제로 통계치를 제가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게 미국 통계입니다만은, 99년도. 여기 실제 비용 코스트를 봤을 때, 지금 항공기 분야, 그러니까 해석을 하지 않고 제품을 만들어 테스팅하는 경우, 그 다음에 전체 제품을 만들어내는 시간, 그다음에 프로토타입 시간, 이런 거를 비용 측면에서 비교를 해놓은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항공기 분야 같은 경우는 만일에 만들어서 테스팅을 한다면 500배 이상의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 서너 배, 일렉트로닉스 같은 게 두세 배. 이거 거의 미니멈 비용을 써놓은 겁니다. 실제 제작 기간도 보면 항공기는 10배 이상, 자동차 분야 서너 배, 일렉트로 쪽에 지금 한 3배 이렇게 돼 있지만 제가 서너 배 가본 경험으로는 실제로는 이것보다 더 드는 걸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사실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프로타입을 많이 만들었는데 스페이스 셔틀 같은 거는 프로타입이 없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어떤 제조업의 그런 확산인데 프로토타입을 안 만드는 것이
이제 뭐 추세로 점점 갈 것 같은데 참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이제 CAD 엔지니어들도 CA에 굉장히 강해야 된다라는 거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 부분이 진짜 해석은 실험을 대체할 수 있냐 이런 지금 질문이 많이 오신 분들도 얼마만큼 신뢰성이 있냐 이거에 대해서 얼마만큼 설득이 되냐의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세요. 네, 제가 산업에 나가서 해석의 중요성 또 이 결과를 보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많은 부분이라 제가 좀 얘기를 좀 약간 좀 길게 하겠습니다. 제가 답은 yes, but it's not everything이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분명히 해석은 실험을 대체를 하긴 합니다. 하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두 개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하더라도 실험은 필요합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아니 실험을 해야 되는데 왜 그럼 내가 또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느냐? 실험을 하면 되지.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만일에 케이스가 500개 케이스가 있다면 500개 케이스를 다 실험한다 그러면 엄청난 시간과 돈이 들 겁니다. 한 제품을 튜닝하는 시간은 해석을 통하고 마지막 검증은 결국에는 실험을 통해야 된다는 겁니다. 해석은 엔지니어가 이 지금은 제가 그림을 놔놨고 해석 분야별로 해석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자료 데이터를 입력하게 되는데 이거는 현실 세계가 아니고 어쨌든 가상 세계이기 때문에 유저가 실수하는 경우가 상당 부분 있습니다. 아무리 해석 전문가라선 쳐도 내가 추구하는 해석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현장과 얼마나 똑같았거나 하는 거는 사실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실험을 통해서 결과를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거는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요. 제 경험이나 뭐 이런 현실적으로 보면은 CAD와 해석이라는 분야가 우리는 굉장히 좀 병행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로 소통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제 경험으로 의하면 CAD 퍼슨, 이 사람은 CAD 퍼슨이야, 이 사람은 CA 퍼슨이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CAD는 형상에 좀 집중을 하고, CA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 계산. 근데 굉장히 신선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번 기회에 여기 있는 분들도 이런 아이디어를 좀 많이 가지셨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결론일 수도 있고, 다음 페이지는 우리 정 이사님이 어저께 어떤 캐리어에서 모든 경험의 집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많은 얘기와 질문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 미래가 뭔지. 네, 어떤 시대보다도 요즘 대학을 졸업하는 사람이나 지금 회사에서 어떤 조직에 몸을 담고 일하는 사람이나 자신의 위치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게 되는 시절이 요즘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랑 다르게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없고 자신의 능력이 상당히 중요한 지금 시절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CAD 쪽에 많이 몸담고 해석 쪽에 많이 몸담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본 결과 이 분야에 몸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미래가 불투명한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발전할 수 없고 CAD 하는 사용자들의 어떤 미래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불투명한 것 같다 하는 것도 현실 세계의 지금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좀 이게 무슨 말인지 좀 더 해주세요. 개인의 역량이 회사의 역량이다. 그러나 회사의 역량이 개인의 역량이 아니다. 좀 묘한 말인 것 같은데 좀 설명을 좀. 네, 이 뜻은 개인이 뭔가에 잘하는 능력이 있으면 당장 회사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회사가 능력이 있는 것은 제 영역은 아니라는 거죠. 이 일은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많은 사람들이 대기업을 나와서 금수업체나 또는 자체적으로 본인이 일을 추진을 해보면
이제 느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나와서 실제 내 능력만 가지고 뭔가를 해보자고 하면은 안 되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는 커다란 기업체 조직에서 여러 가지로 나를 어시스트 해줬다는 뜻이 되겠죠. 다음에 여기 저는 한번 미리 읽어봤는데 굉장히 저는 100% 동감을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좋은 아주 지혜인데 이게. 그 다음에 API에 도전하자.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API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의 약자입니다. 네. 저 개인적으로도 실제로 API 엔지니어입니다. 지금도 제가 사무실에서 API를 합니다. 제가 이제 나이도 많고 해서 사실은 프로그래밍 작업이 뭐 효과적으로 짧은 시간에 많은 산출물을 만들어내지는 못하지만 끊임없이 저도 지금도 API에 지금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공급자가 공급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정해진 기능이고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초보자나 오래된 설계자나 사실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API라고 하는 것은 어떤 회사든 회사 자체가 갖는 여러 가지 노하우가 있습니다. 공급자가 절대 줄 수 없는 설계 노하우라고 하는 것은 회사마다 다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노하우를 페이퍼로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시스템에 녹여 넣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방법이 사실 API라는 거죠. 그럼 솔리드웍의 API는 뭐 어떻게 특정하게 이름이 있습니까? 아니면 명칭이 따로 지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솔리드웍 같은 경우는 프로덕트를 구매하시면 네. 별도의 툴을 API 툴을 구매하지 않으셔도 기본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개발 환경은 다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API에 뭐 커널에 직접 어세스하는 API도 있고 뭐 그렇습니까? 여기 질문이 이제 상당히 깊게 들어가는데요. 이 주제만 가지고 제가 아마 일주일 내내 얘기를 해도 네. 다 못할 정도로 양이 많은데요. 네. 기본적으로는 커널 자체를 직접 억세스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유저가 하는 API들은 프로그래밍을 쓸 수 있는 모든 명령어를 내가 명령어를 키인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 내에서 제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API도 저는 API에 되게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네. 카티아 같은 경우는 API가 CA라는 API가 있어가지고 뭐 C++나 뭐 네. 비주얼 베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솔리드웍도 뭐 깊이 들어가면 아주 전문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개발 환경은 C++, .NET, VB 전부 다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API에서 그 사람의 가치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CAD 솔루션 하나를 잘 쓴다고 자만하지 마시고 API에 도전해보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근데 저도 그런 거는 100% 동의를 하는데 API라는 것이 뭐 혼자 공부하기도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처음에는. 예, 맞습니다. 이게 그리고 솔루션 강의도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저기는 모르겠는데 다른 분들은 예, 이게 사실 제가 물론 도전하자고 썼지만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면 간단하게 우리가 비주얼 베이직을 띄워서 이런 CAD를 제어하지 않고 간단한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것도 많은 트레이닝이 필요하죠. 근데 이거는 아주 복잡한 CAD 시스템을 제어하는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국내에 사실은 또 이런 걸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강좌라든지 제가 또 개인적으로 유저랑 만나서 정보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채널이 많이 없다는 게 참 아쉬운데요. 어떤 이게 금전적인 문제보다도 이런 데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 그런 어떤 장이 있다면은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기술은 공유할 수 있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좀 API 같은데 커뮤니티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CA에 도전하자. 이것도 상당히 저도 이제 많이 노력을 했는데, 일단
좀 맨땅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거를 어떤 식으로 체계적으로 도전을 해야 되는지를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좀 어려운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예. 뭐 어떻게 제가 답을 해야 될지 저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일단은 제 생각에 해석 전문가라고 하는 것도 모든 분야의 해석 전문가는 없다라고 제가 가정코 말씀을 드립니다. 구조해석 전문가가 CFD 전문가는 될 수 없고, 구조해석 전문가가 진동 전문가가 될 수 없습니다. 해석 분야가 상당히 넓은 분야가 있습니다. 한 전문가가 모든 걸 전문가가 될 수 없다는 의미는 어차피 해석 전문가라고 하는 것이 한 사람이 모든 걸 커버할 수 없다는 얘기도 되기 때문에 다른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지금 상황은 CA 전문가라고 손 치더라도 자체 프로덕트를 개발해 쓰는 것이 아니고 상용 코드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프로그램이 동작을 하는 것에 대해서 다 알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CAD 작업을 할 때 CAD 기능을 쓰면 되지 어떤 기능을 통해서 이런 기능이 구현되는까지 알 필요가 없는가 하고 저는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좀 궁극적으로 설계하는 사람이 제품을 설계하는 거지 뭐 그거에 뭐 CAD나 CA에 뭐 이런 지식을 뭐 취미생활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자기가 뭐가 나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가치가 있는지를 빨리 캐치하는 게 일단 우선이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이것도 참 재밌는 말인 것 같아요. 현장에 답이 있다. 이것을 좀 기대됩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로 말씀하세요? 네. 제가 CA CAD 쪽에 실제 많이 종사하는 사람이고, 그 공부받는 회사에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저는 사람들이 컴퓨터 앞에 오래 앉아 있는 것을 반대합니다. 한마디로 저는 또 때로 이런 얘기도 합니다. 컴퓨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바보 같은 물건이다. 사람이 시키는 일만 하지 스스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작업이라는 것은 사람이 하기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지 컴퓨터 자체가 답을 내주는 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하는 방법, 즉 아까 여러 가지 테크닉이 나와 있습니다. 컴퓨터한테 많은 일을 시키고 내 일을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런 테크닉적인 측면을 내가 많이 배워서 발전을 하게 되면 컴퓨터한테 많은 일을 시키지만 내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줄일 수 있고 그 줄여진 시간으로 제가 보기에는 제품이 현장에 있기 때문에 생산 현장이든 소비자에 가 있는 현장이든 내가 생산한 제품의 문제가 뭔지 어떤 니즈가 있는지 내가 설계한 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직접 가서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이제 저도 이런 걸 현장에서 이렇게 팀장을 해도 굉장히 컴퓨터에 오래 앉아 있어요. 근데 이게 컴퓨터가 흔하면 컴퓨터의 어떤 값어치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너무 흔하다 보니까. 우리 공기처럼. 네. 그 전에는 컴퓨터라는 게 굉장히 흔하지 않았을 때에는 진짜 한 시간에 내가 저걸 끝내겠다라는 걸 했는데, 그 워크스테이션이 한 대씩 주니까, 네. 좀 그냥 그 안에서 좀 쓸데없는 것도 많이 하고, 이렇게 집중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말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합니다. 또 하나 멋있는 말인데,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모르는 것이 창피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제가 써놨죠. 네. 이거 제가 제 스스로한테 항상 그는 체면 같은 말입니다. 네. 제가 뭔가를 모르는 거는 정말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떤 시점에 가서 누군가 물어봤을 때 제가 그 모르는 게 있으면 대부분의 이제 한국 사람들은 그걸 꺼려하고 내가 모르는 사실을 감추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네. 저 역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제가 사회생활을 하고 여러 사람을 만나본 결과 제가 뭔가를 모르는 건 정말 창피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모르는 건 인정하면 되는 것이고 나보다 더 많은 특정 분야에 아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 충분히 가서 물어보고 답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말 사실은 항상 굉장히 괜찮은 분들을 모시는데 기대 이상으로 저는 CAD 얘기만 좀 할 줄 알았습니다, 이번에. 근데 좀 어떤 분들은 왜 CAD인데 CA 얘기를 많이 하냐 그러는데
여러분들의 미래나 여러분들의 어떤 지혜에 대해서 오늘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오늘 이 자료 보고서 거의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또 하나 있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 지금 이제 퀘스천 앤 앤서 시간이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질문 중에 오늘은 질문 중에 두 분은 굉장히 좀 선물이 좀 괜찮습니다. 그래서 한 분은 닌텐도 게임을 드리고 한 분은 아이포드 터치죠. 그걸 저도 아직 못 갖고 있습니다. 둘 다. 주위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 중에서 저희 오늘 질문한 분 중에서 두 분을 일단은 두 개는 여기서 발표를 해드리고 나머지 분들은 통보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질문을 한번 좀 보시죠. 질문이 굉장히 이런 질문은 어떻겠습니까? 실제 해석을 먼저 진행하고 설계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나요? 좀 재밌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예. 이거는 지식이 쌓이면은 해석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예, 디테일한 설계를 하기 이전에 예. 레이아웃적인 모델을 가지고 해석을 진행하는 게 맞는 방법입니다. 모델을 다 상세하게 그려놓고서 그걸 해석을 진행하면은 그건 조금 어리석다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레이아웃 디자인 관점에서 해석을 접근하시고 전체적인 퍼포먼스 튜닝이 되면 그 레이아웃에 맞는 설계를 해 들어가는 게 가장 베스트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질문이 오늘 굉장히 많이 왔고요. 사전 질문도 좀 많은데, 사전에 질문하신 분들 중에, 한 가지, 여기 지금 한 15개 정도 되는데, 괜찮은 질문 좀 하나 해주시죠. 여기 중에서요. 맨 마지막에 질문 중에? 예, 맨 마지막 질문에. 홍성태 님이, 네.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CAD를 기능직 드래프트로 인식하는 환경에 대해서 디자이너로서 생존 및 발전하기 위한 실천 요소가 무엇이 있는지요? 중장년층이 들기 전에 준비할 것들이 무엇인가요? 라고. 근데 이런 질문들은 기술적인 질문들이 아니지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좀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오늘 발표 내용에서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얘기는 한 것 같긴 합니다. 실제 기구 설계자가 컴퓨터에 앉아서 드래프팅 작업을 엄청나게 하고 있다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의 문제점을 한번 되돌아봐야 될 시점입니다. 끊임없이 도면을 생산을 하고 생산된 도면을 내려보냈는데 잘못돼서 그 도면을 또 수정을 하고 그거를 처리하는데 내 일이 그렇게 시간이 나지 않는다. 잠잘 시간도 없다. 상황이 이렇다면 분명히 지금 현업에서 무언가가 잘못됐다고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게 어떤 메시지네요. 잘못됐다는 것들이. 그러면은 경험에 의하면은 이분의 질문들 중에 좀 준비할 게 CA 말고 또 그렇습니다. 제품 디자인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이제 소프트웨어 관점에서 제가 이걸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는 이것 말고도 상당 부분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제품을 잘 이해한다는 것은 고객 니즈를 제대로 이해하는 부분도 있고 회사에 보면 제품 생산을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액티비티 활동들도 있고 내가 설계하는 사람들이 어떤 설계 부품을 쓰느냐에 따라서 해석 원가가 달라질 수도 있고 꼭 설계적인 어떤 모양적인 관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비록 설계자지만 회사 전체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하고자 하는 게 노력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회사가 제품을 생산해서 출하해서 소비자한테 갈 때까지 전체 프로세스에 대해서 또는 영업하시는 분, 마케팅 하시는 분, 매니저 하시는 분들 나는 설계자니까 설계만 해서 내일 보내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좀 바꿔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전반적인 것을 알게 되면 내가 설계할 때도 그 지식이 분명히 도움이 되고 내 일을 줄이는 방안도 여러 가지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광희님, 그 다음에 김영민님도 뭐 이런 질문들을 하셨는데,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대답에 비슷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 질문은, 이용호님께서는 해석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같은 해석을 할 경우, 해석틀의 결과값이 같다고 볼 수 있나요? 예. 이 질문도 제가 때로 받는 질문입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이제 메인 해석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유저들이 많이 아는 게 나스트란, 엔시스 같은 게 되겠습니다. 때로 제가 받는 질문 중에 나스트란 엔시스가 아닌 솔리드웍에서 해석한 결과는 나스트란 엔시스랑 해석한 결과랑 같습니까? 하는 질문을 제가 때로 받습니다. 제 답은 이렇습니다. 같은 조건 내에서는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하지만 어떤 경우도 심지어 같은 프로그램인 NCS 나스란 경우도 해석을 돌려보면 똑같은 답이 항상 나오지 않습니다. 예. 그런 질문들은 매니저들한테도 저는 많이 받는데요. 할 때마다 다 나오더라고요, 그게. 이거는 이제 숫자니까. 네. 그래서 참 어떤 때 보면 사람들이 이 불신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잘 모르는 사람들, 야, 이거 할 때마다 다른데, 모델링이라는 거는 현실이 아니니까, 모델은 모델이라고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 다음에 안광희님은, 제작 경험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질문이 좀 자세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인 분인 것 같은데 정명환님께서 학생 입장에서 C의 입문을 위해 바탕을 두어야 할 학문이나 지식은 무엇이 있습니까? 이런. 때로 대학원이나 박사 과정에서 해석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학교에서 배우고 나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들은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해석적인 프로덕트 개발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 말고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만약에 기계 쪽 제가 예를 들자면, 기계공학을 전공을 하신 분 같으면, 역학의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시면, 프로그램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해석 자체의 어떤 이론적인 것보다는, 기본 역학에 대한 이론을 단단히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질문들도 많이 오는데, 이제, 윤종식님께서는, CAD가 직업으로 미래성이 있는지라고 했으면서, 있다면 어디에 활용할 수 있는가요? 이게 일반적인 질문을 해주셨는데, 말씀해 주시죠. 제가 이 답하겠습니다. CAD가 만일에 드로잉이라면 미래성이 없습니다. 디자인이라면 미래가 있습니다. 디자인 개념은 상당히 넓죠. CA를 도입하든 제품을 잘 디자인하는 개념을 갖는 기술을 갖는 것은 가능성이 있는 거지만 만일에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그게 3D CAD든 2D CAD든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기능적인 측면에서 미래가 있다고 질문하신다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입니다. 오늘 진짜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감사드립니다. 짧은 시간 제가 두서없이 얘기한 것 같은데 다음에는 조금 더 굉장히 하루아침에 안 되지만 굉장히 또 다른 얘기를 가지고 한번 더 나와주시죠. 예, 기회가 있으면 제 경험을 토대로 해서 여러 사람과 이 경험을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